얘들아 그 도가 또 아마 뭐 질문이 좀 그런 게 있던데 그 도가의 개념에서 주문관에서 원래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다가 기가 생겨난 거야. 그래서 그 기가 모여져서 형체가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가 생겨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문관의 조금 문제는 아니다. 한 2, 3분 있다가 같이 오케이들아 찍을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네. 뭐 다 기억나죠? 어쨌든 프로테스탄트들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금욕적 태도.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신의의 소명에 따른 직업노동이 뭐에 기여했다? 자본의 축적, 자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었다 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여기서 내가 금욕을 사치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정당한 자본 축적이 가능해졌으니까 양립 불가능이라고 하면 X고,
2번은 한 번 정도 말한 것 같아. 2번을. 그러니까 이 2번이 달리가 아니야. 일단 이 한 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봐봐. 일단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가 자본 축적의 원천이다라는 거는 너희가 당연히 마르크스한테 떠오르잖아. 맞다고. 맞죠? 근데 이거 배보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이게 작년에 소환에 제시문으로 나왔던 표현이거든. 근데 이제 베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게. 베버 입장에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게 즉 자본가의 소명이라고 여긴 거야. 베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착취라는 단어를 보고서 무조건 나쁜 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부리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자기 역할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착취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베버 입장에서는 그게 자본가의 소명이었고, 그게 자본 축적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알겠죠? 그걸 이제 정당한 소명이라 여긴 거지. 정당한 소명이라고. 베버 입장에서는. 마르크스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알겠니? 예. 그래서 베버도 가능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3번은 2번 구평에도 나왔던 표현이잖아. 맞지? 활 만드는 사람 죽이는 거에 관심 가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본성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 사람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있고, 알겠죠? 사람을 죽이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직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확신이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알겠지? 알겠죠? 신에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수단이야. 선택받는 게 구원이잖아. 알겠죠? 구원이 아니잖아. 직업 성공이. 알겠죠?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긴 거고.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알겠죠? 노동 그 자체가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자아실현을 통한 전면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알겠죠? 네. 자, 6번. 얘들아, 이런 거는 알죠? 분업이 마르크스가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생산성을 향상, 맞죠? 분업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높아진 생산성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으로만 나타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향상은 됐어. 근데 인간의 자질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당연히 가로막고 있고, 강제된 노동으로서. 뒤에 말은 맞는데 앞에 게 틀렸잖아. 자, 그 다음에 도의, 이게 순자식 분업 표현 기억나죠? 도의 정통과 사물의 정통. 도의 정통한 게 대인이고, 알겠죠? 그러면 사물에 정통한 게 뭐 물건 잘 만드는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물에 정통했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도에 정통한 사람이 물건 잘 못 만들어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워낙 유교에서 나오는 게 군자가 모든 일 다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 해서 나온 거지. 군자는 다스리는 걸 잘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8번 요즘 조금 더 지역적으로 나오긴 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승자라는 사람에게서 예라는 거는 절대로 하늘이 부여하진 않아. 알겠죠? 승자라는 사람에 한해서야. 하늘이 부여하지 않아. 알겠죠? 승자에게서 얘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야. 그렇게라도 알고 있어야 돼. 고대 성왕이 제정이야. 승자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 맨날 동양윤리할 때 승자 빼고기서 이야기했던 거야. 승자한테 하늘은 그냥 하늘이야. 막 공맹처럼 그런 존재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승자는, 그러니까 맹자는 인의의 질을 하늘이 부여했다고 표현을 한다고. 인의의 질이라는 단어거든. 근데 승자는 그냥 하늘은 그냥 자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법이야. 규범이지 하늘이 부여하진 않아. 알겠죠? 그리고 다 나눠줘야 되잖아.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다 나눠야 되고, 그게 천하를 기르는, 뒤에만 담아놔요. 천하를 기르는 근본은 돼. 뒤에만 담았는데 앞에 게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4월 앞에 나왔거든. 이 칼뱅은 아니다. 마르크스 내는데. 알겠죠? 칼뱅은, 근데 너희가 이제 칼뱅의 노동의 목적은 기억나야 돼. 이웃사랑을 통한 신의 영광을 실현.
알겠죠? 이웃 사람의 실천을 통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거,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칼뱅의 직업노동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잠재력 개발은 마르크스. 그래서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얘들아 기억나죠? 평민 자식도 얘를 쌓으면 사대부가 될 수 있지. 근데 뭐가 틀렸니? 본성을 확충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순자는 본성 자체는 악한 거라서 본성은 뭐해야? 극복 또는 교화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직업관에서는 순자가 나오니까 순자의 본성도를 알고 있어야 돼. 본성은 확충하는 게 아니라 순자는 본성을 교화시키는 거야. 교화. 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교화시키는 거야. 얘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너희 이번에 내가 준 모의고사에서 1회인가 몇 회인가 순자에서 본성과 자기가 합쳐져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올 거라고 아마. 오늘 이 1회차 모의고사에 있었을 거야. 오늘 하는 거 말고 너희 과제로 줬던 거.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악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가하는 거야. 인의를 가하는 거야. 인의를 가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순자한테는 선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순자한테. 알겠죠? 본성은 악하다면서 그러니까 본성의 인의를 가해서 선하게 바꾸는 거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 아마 그 보기 안에 있었을 거야. 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1번. 이건 당연하죠. 맞죠? 노동의 목적이 이거에 그치면 안 되지. 맹자도 결국에는 직업노동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맨날 이 직업관에서 나오는 대모사상가들이 직업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거고. 얘들아 내가 이거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 정의로운 사회는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 만자를 그냥 틀렸다라고 한 거야. 뒤에 말을 맞거든. 한 가지 일만 해야 돼. 알겠죠?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이거 있었잖아. 타고난 성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 알겠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덕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나는 성향은 이성 기계 욕구 같은 거야. 근데 교육을 통해서 덕을 갖추게 되는 거야. 덕을. 알겠죠? 그래서 이 교육은 누가 배정한다 했니? 국가가 배정. 이거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 맞죠? 국가가 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틀었잖아.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딱 배치시키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타고난 성향뿐만 아니라 그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왜냐면 통치자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수호자들 중에서 되게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 얘들아 이거 계속 했던 거 알겠지? 구원이 직업 성공했다고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X. 몰라 알 수 없잖아. 직업에 성공한 사람도 자기가 구원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 구원이 오거든. 그건 신의 영역인 거니까. 보상입니다. 응분의 보상도 아니고 대가도 아니야.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 추구도 당연히 권장되거든. 이런 것들은 유교도 당연히 가능하고, 맞죠? 유교도 다 가능해. 정당한 이익 추구는 권장돼. 자기를 위해서 말 사용하면 안 돼. 알겠죠? 이것도 칼뱅에 따르면 야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신의 선물이야. 알겠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해야 돼. 모두를 위해서 해야 돼. 알겠죠? 자기만을 위해서 게 아니야. 이것도 신의 선물로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력자는 그렇죠. 노심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 아까도 뭐 비싼 펜트 잘았지. 어떤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 만약에 얘 정통한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 다스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얘 정통한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있고요.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지.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얘들아 이거 이거 가난. 아까 분명히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긴 해. 알겠지? 근데 뭐 했냐 이미 다 그거 다 노동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본가한테 가는 거잖아. 자본가한테.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이거 뭐 이것도 올해 수안에 쓰인 단어니까 이게 공산사회잖아. 알겠죠? 이게 공산사회를 표현하는 단어야. 자유로운 생산자,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 쓰이기도 해. 국가가 사라진, 알겠죠? 이 공산사회에서 노동의 분질이 실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올해 수안에 나온 표현이라서 꼭 기억을 하라고 넣어놓은 거거든. 뭐 별거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요 그냥 자본과 이익을 위한 돈 벌어주기 위한 수단이니까 서로가 막 경쟁이 돼버려. 경쟁적 관계가 돼버려. 알겠죠? 자본주의에서의 부동 노동은 인간을 경쟁적 관계로만 머무르게 해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마르크스가 입장에서 자본주의 부동 노동이 절대로 유대감을 실현하진 않아. 유대감을 일으켜. 유대감을 실현하지 못하게.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공산사회는 공동체적 관계거든. 공산사회 이꼴 공동체적 관계야. 알겠죠? 공동체적 관계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서로를 보완하게 해주는 게 마르크스의 공산사회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요 한 개만 더 추가하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내가 왜 원전에서는 자본주의 분업노동은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연대감을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상실하게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내가 막 너희들 적어도 직업간에서 마르크스는 분업을 좀 협력으로 안 봐. 오히려 공산사회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야. 공산사회에서. 알겠죠? 그래서 유대감도 잃게 하고 연대감도 잃게 하고 경쟁적 관계로만 머무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인간 소외로도 이어지는 거야. 노동 소외를 뿐만 아니라 인간 소외로도. 자, 신은 여러 생활들을 소명으로 지정했고 인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알겠죠? 아니 내가 이거 저번 주 화요일도 윤사 때 이러더니 근데 다른 학원은 안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만 있는 거네? 러셀 중간?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네, 그러니까 여러 생활들을 알겠죠? 소명으로 지정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 거야.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칼뱅한테서 이 직업이라는 게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서초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거기를 벗어나지 마. 그래서 20번을 벗어난다 X. 21번.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승자에서 분계 다 알잖아. 나누는 거 알겠지? 예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나누는 게 없으면 해가 되는 거고 당연히 나누는 것에 이익이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22번. 네, 각자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야 되고 뭐하더니 자유로운 절대 안 되잖아. 맞지? 자유로운 역할을 위한 절대 안 되는 표현이고. 다음에 이건 다 쉽죠? 생산자 빼고 알겠죠? 생산자 빼고 통치자랑 관리자. 그 다음에 얘들아 칼뱅도 결국에는 직업이 생계수단을 넘어서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아까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맹자도 당연히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거니까 달기가 아니라 둘 다 무관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무관하지 않은 거고. 얘들아 공산사회는 일단 임금 노동자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알겠지? 임금을 매개로 한 노동이 더 이상 없어. 애초에. 알겠니?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 돼. 이것도 연계해서 그래. 임금 노동자도 사라지지만 공산사회는 배타적 영역을 가지지도 않아요. 노동의 배타적 영역도 가지지 않아. 누구든지 자유로운 노동이 가능해져. 누구든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 사람만 해야 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서 배타적 영역도 사라지고 임금 노동자도 사라지고 자유로운 노동이 가능해지는 거. 그래서 X에 22번. 그래서 이게 딱 한 번 수능 연계에서 나온 단어거든. 공산사회는 자유로운 노동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야 오늘은 내가 낚시도 할 수 있고 오늘 낮에는 밤에는 학문도 할 수 있어. 다음 날에는 뭐 목축 농사도 할 수 있어. 또 저녁에는 뭐 예술도 할 수 있어.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임의로.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사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사적인 생업 자체가 우연적이다.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각자가 그냥 지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적 생업 자체가 우연적이어야 한다. 이게 자유로운 노동이 아니야, 알겠죠? 자유로운 노동.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상사회에서 지금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잖아, 맞지?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이 양립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X 말도 안 되죠, 맞죠? 군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할 일이 됐잖아. 그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확충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 유평에서는 활 만드는 사람이 잃어버린다고 했지만 원래 맹자 원래 지문에서 갑옷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가진다. 알겠죠? 그러면서 선한 마음이 확충될 수 있는 거지. 네, 노심자가 먹고 노력자에 의해서 사는 거, 알겠죠? 맞는 말이고. 31번. 자, 뭐 같은 얘기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승자를 넣어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자는 인간의 본성이 얘가 아니야. 이 맹자야 인간의 본성이 인이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승자는 아니야. 승자는 얘는 규범이야. 만들어내. 알겠죠? 만들어낸 규범이니까 본성이 얘에 따라서라고 하면 승자 입장에서 틀린 거고요. 저 도덕적 기준이 얘죠? 맞죠? 얘. 근데 얘에 부합해야 돼. 근데 얘에 부합하게 되면 아까 했던 거잖아. 서인이라도 뭐 할 수 있다고. 사대부 될 수 있다고. 사대부 자손이라도 얘에 부합하지 않으면 평민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자본주의 노동은 노동자들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 사적 생업 자체가 우연적인 게 자율적 의지에 따른 노동이야. 자율적 의지에 따른 노동.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원이라는 게 직업을 통해서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보상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알 수 없어. 계속 구원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금의 집안에서 청동의 자손이 태어나기도 하는 거고 청동의 집안에서 금의 자손이 태어나기도 해.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성향과 자식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부모의 성향과. 자, 그 다음에 아까 분계를 나눠줘야만 해야겠죠? 인간을 다 나눠줘야지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X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본래적으로 갖추는 덕이라는 말이 안 된다고 플라톤이랑.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를 발휘해서 덕을 갖춰야 되는 거지. 알겠죠? 덕이라는 게 이미 타고나는 게 본래적인 건 아니야. 덕이라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방위자는 당연히 용기의 덕을 발휘해야 되겠죠? 맞죠? 국가를 지키는 방위자 역할, 군인. 이거 한번 예전에 우리 전 시즌에 내가 마르케스가 막 자연을 이용하고 이거 한번 풀어서 이야기했었거든.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원래는 자연을 변형하고 자신의 능력도 개발하는 자율적 활동으로서 봤다. 그게 노동의 본질이다. 알겠죠? 근데 자본주의는 모든 능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노동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좀 예정평가원에 보면 자본주의 분업 노동이 생산에 필요한 능력 외에 나머지 모든 능력을 잃게 했다. 예외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 예외 없이. 알겠죠? 생산에 필요한 능력을 제외하고서. 어쨌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업 노동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능력을 잃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1번. 이것도 기본이죠, 이제. 노동소외 극복이자 공산사회는 협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급, 투쟁. 알겠죠?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연대가 아니라 아예 제거야, 제거.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런 노동소외가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서 요 사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에 대한 생산성이 뭐 되어진다? 공유화되어지는 거야. 공유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군자는 소인들보다 모든 일을 절대 안 돼요. 알겠지?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고 원래는 너희 그 1회차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볼륨 1 5개에서 좀 중요한 걸 몇 개 다 했거든. 근데 한 1, 2분만 좀 쉬고 있어 봐야 돼. 나눠주고 거기서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합시다. 좀만 1, 2분만 쉬고 있어. 재경아, 재영아, 성룡이 어디 있어? 동현아, 이거 이따가 소담이, 소담이? 응, 이따 줄게. 현영이 어디 있어? 나연이? 이따 줄게요, 잠시만. 기흥민재 저쪽에 있지. 태원이. 기흥민재. 경리. 강원이 어디지? 수경. 우민. 민준이. 정현이. 이정현. 이정현. 준영이 아까 어디서 써야겠어. 주원이. 현진. 정윤이. 정윤이 오케이. 이따 찍게. 현빈이. 현서 있어. 현서야? 네, 저기 있고. 현빈이.
이등민. 그래서 내가 몇 개만 좀 볼게. 혹시 안 가져온 사람? 못 받았다고요? 너희 자료 안 받았거든? 저번 주에 결성했지. 네? 냈는데 안 받았다고요? 일단 다음 주에 내가 다 가져와. 안 풀어도 가져와 줘. 알겠지? 안 풀어도 그러니까 냈는데 못 받았다고? 어디 갔어 이것들 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어디 갔어? 연우가 어디니? 연우야. 그 착각이 미리 아까 그거 까먹었다. 정훈이. 서윤이. 내가 미국에 있는 시은이가 까고. 그래서 얘들아 몇 개만 좀 보자. 혹시 이거 없는 사람 있니 지금? 없는 사람 없죠? 몇 개만 좀 볼게. 얘들아 이 페이지 1회 밑에 이 페이지 있으니까 할까? 이 페이지의 7번의 마지막 거 국가 주도의 생산수단 많이 알죠? 마르크스 입장에서 생산성에는 국가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8번 우리 이번에 구경할 때 엄청 자세하게 썼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이번 구경이랑
요 평소에 나오는 연계랑 좀 조금 단어가 다르긴 했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선 말고 밑에 안락함 맞죠? 원래는 안락함이라 나오잖아. 동물이랑 인간이 다 같이 누리는 거. 근데 이제 인간의 미적 즐거움은 인간한테만 나타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모든 이성적 존재가 아니야.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거. 그다음 얘들아 8번에 4번 말이 안 되지. 맞죠? 우리가 미적 판단이라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잖아 애초에. 미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이야. 논리적 판단도 아니고. 맞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인데 보편성에 대한 연구와 결합되어서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이지만 맞죠? 그리고 이번에 비평에 나왔듯이 미적 판단은 어떤 특정한 개념이 있어서 판단되는 건 아니고 개념 없이라도 판단될 수 있는 거고 주관적인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10번의 니을 봐봐. 노직 입장에서 쉽잖아 이것도 맞지?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남한테 피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에 얘들아 홉스한테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 없다 맞지? 법이라는 것도 없고 도덕이라는 개념도 없었어. 정의 부정이라는 것도 없었고 자기 이성, 자기 힘에만 의존하고 있고 자기 보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끌은 얘들아 로크 입장인데 1분기에서 절대군주가 시민사회 또는 시민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 홉스는 당연히 가능하잖아 맞지? 절대군주와 시민적 자유. 그러니까 어쨌든 홉스라는 사람은 시민적 자유는 절대군주 안에서 누린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 아닌 거 알죠? 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라고 하면 틀렸고요. 3번은 그때 이런 얘기 있었어. 그러니까 홉스, 로크, 루소 누구나 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돼. 다만 그 소유권이 자연권이냐 계약 이후에 성립하냐의 차이인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인 거지. 그리고 4번은 자 이것도 이미 기출이야. 홉스든 로크든 누구나 다 자연 상태에서 권리는 동일하게 가져. 알겠죠? 권리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개념이 아니야. 누구나 다 동일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얘들아 13번의 기업선지 이 말 이해되니? 13번의 기업선지 형벌이 잔혹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범죄자 마음이 완강해진다. 마음이 완강해진다. 형벌이 잔혹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범죄자의 마음이 더 완강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베카리아의 표현인데 그때 한번 해설지에 있는 그런 말 했을 거야. 내가 베카리아 같은 사람들이 공리주의가 너무 잔혹해져. 그러면 어이씨 형벌 피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했더니 뭐 덮어야 될 거 아니야. 더 큰 마음을 먹는 거야. 알겠지? 더 큰 마음을 먹고 이거 덮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완강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더 큰 무리수 있는 행동을 한다 했잖아.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을 처하면 사형 안 받고 싶으니까 시체를 토막낼 거라고. 더 완강해서 마음 먹고 토막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잔혹한 오히려 범죄를 더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 기업 선지는 베카리아 입장에서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됐죠? 그리고 디귿은 고의로 살인한 자한테 사형 이거를 굳이 뭐 고의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넘어가고. 얘들아 15번의 니은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그렇죠?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에서 어쨌든 노리스가 민주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맞지? 민주체제라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비민주적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시민불복종은 뭐에 대한 저항이다? 합법적 민주적 권리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16번의 첫 번째 제시문에서 하도 애들이 뭘 물어보더라고. 뭐 어떤 책에서 미래 세대는 권리가 없다, 있다, 뭐 이런 건 좀 별론 지는 책들이 있나 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나스라는 사람의 핵심은요. 미래 세대가 아직 그러니까 요나스에는 어쨌든 태어나지 않으면 권리가 없다는 게 전제가 되긴 해.
실존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긴 한데 미래 세대는 언젠가 인간으로 태어날 알겠지? 존재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게 될 권리라고 표현을 해요. 가지게 될 권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권리가 있다 없다 이거 절대 안 물어봐요. 평가원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게 될 권리를 우리는 존중해 주는 거야. 예견적으로. 근데 평가원이나 기출에서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보기가 나왔어요. 이미. 알겠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도 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얘들아 저기 뭐야 1회는 뭐 요정도? 알겠죠? 그 정도 얘기고 그 다음에 얘들아 2번의 디귿 2번에 6페이지에 2번의 디귿은 사회계약의 이건 쉽잖아 맞지? 흡수한테서 계약의 당사자가 입법권을 가지진 않죠. 군주가 입법권을 가지죠. 그리고 너 아마 뒤에 그런 말 알았을 건데 루소는요. 주권자는 입법권만 가져. 알겠지? 주권자는 입법권만 가지지 집행권을 가지진 않는다. 입법권만 가진다 해도 전혀 문제 안 돼. 애초에 사법권도 주권자가 가지지 않아. 루소한테는. 그러니까 주권자는 입법권만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내가 말하면서 또 착각한 게 주권이 곧 통치 권력 아닌가요? 루소는 아니야. 루소는 주권이랑 통치 권력을 아예 다른 것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알겠죠? 주권자의 의미는 통치 권력은 오로지 입법권만 갖는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얘들아 좀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 얘들아 12번에 2번 8페이지 12번에 2번에 불복종의 행사가 체제한 절대 아니야. 필연이라는 거는 100%이 말이잖아. 알겠죠? 물론 체제를 위협할 수는 있어. 시민 불복종. 근데 오히려 정당한 불복종은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거니까 체제를 안정을 필연적 100% 위협하는 건 아니죠. 애초에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가 위협이 아니라고 해요. 그 자체는 위협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위협. 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얘들아 얘들아 11번의 디귿 13페이지야 13페이지에 11번의 디귿 시민불복종 행위가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민주적 이상을 위한 가정일 수 있는가?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싱어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이야 싱어. 그러니까 왜냐면 시민불복종이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소할 수도 있어. 근데 애초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민불복종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함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싱어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싱어 입장에서는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라도 과정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일단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 그리고 저기 내가 12페이지에 8번에 4번에 저거 아니죠? 내가 홉스도 그러니까 양도하지 않는 걸로서 생명권도 이야기했지만 뭐다? 생명의 위협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하진 않아야겠지? 생명 위협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양도하는 거 아니었고요. 그리고 얘들아 저기 17페이지 조금만 마무리할게. 17페이지 7번에 리을에 이거를 좀 물어봐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노직은 소유 권리 알겠죠? 소유 권리는 취득과 이전이라는 응분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알겠죠? 역사적 절차에 따라 과거의 행위 상황으로부터 응분의 자격을 가졌을 때 이거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예외가 있었잖아. 그게 뭐였냐면 천부적 재능이야.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은 취득의 원칙에 따르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뭐 천부적 재능이 이전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잖아. 알겠죠?
교정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근데 노직이 봤을 때 천부적인 재능은 누구나 다 신체에 대한 자유가 있다. 로크리로 받아들이면 됐잖아. 신체에 대한 자유가 있으니까 취득이나 이전에 의하지 않고서도 가질 수 있는 절대적 권리야. 알겠죠? 그래서 노직 입장에서도 천부적 재산이라는 게 응분의 자격을 갖춰야지만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해야지만 재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이미 나한테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잖아. 알겠죠? 근데 자연적으로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 했잖아. 천부적 재능을, 자, 봐봐. 천부적 재능 자체를 말할 때 놀스는 이거 응분의 자격 아닙니다. 이거 네 거라고 말하면 안 돼. 어느 누구도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어. 근데 노직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 권리고 내 자격이야. 알겠죠? 근데 그거랑 이 선지는 완전 다른 거야. 천부적 재능이 내가 뭘 해야지 가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라고, 노직 입장에서. 근데 나한테 있으니까 내 자격인 거지. 이 말 이해되니? 안 되면 얘들아 또 좀 물어보세요. 알겠죠? 뭐 물어보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아마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일단 요렇게까지 하고 2회차 다음 주에 좀 풀어와줘. 누구보다는 조금 어렵다. 1회차보다 좀 어렵거든.